폭발물을 설치했다. 이게 1년 전쯤 SRT 수서역에서 방금 딱 저런 워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 12월 1일입니다. 오후 6시 42분쯤에 수서역 SRT 고객센터에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게 아무리 장난 같아도요. 예. 그냥 그래 장난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SRT 측에서는 바로 이제 수서경찰서에 이 사실을 통보를 했고 총 91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2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했고요. 출입 통제, 그러니까 승객 출입 통제까지 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자, 교수님, 누가 왜 그런 전화를 했던 겁니까? 지금 이제 밝혀진 거는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폭발을 위협하는 전화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대답이 정말 황당합니다. 예. 이전에 그 SRT 수서역에서 열차에 탑승을 했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이 사람이 아마 뭘 먹었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음식 취식하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그래서 앙심을 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만약에 저런 거 뭐 음식 먹다가 지적받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저런 전화하면은 하루에 수서역이 10대 번도 더 파괴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옛날 같은 경우야 뭐 이 열차 안에서 오징어 땅콩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지만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못 하니까. 그게 그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남성의 이런 전화 그게 딱 하나가 아니었어요. 네, 이 사람 허위 협박 전화 상습범입니다. 이제 뭐 관공서나 자기 기분 나쁘게 했던 그런 가게들에다가 전화해서 업무 못하게 하고 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불을 지르겠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자기 치킨집 매장에 전화를 해서 42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행위를 반복해서 다른 주문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예전에 그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출입을 못하게 했던 아파트 있었잖아요. 그렇게 논란이 됐던 곳 있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폭발물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또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네. 이렇게 정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폭발물 뭐 협박 전화 아니면 그냥 뭐 욕 한 번 먹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중국집에 뭐 전화해서 짜장면 뭐 이런 전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심리가 뭡니까 도대체? 아까 보통 한두 번 할 때는 뭐 장난으로 하거나 자기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렇게 뭔가 일탈을 한번 확 저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는 의도가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상습적인데 범죄용어로 보면 이제 상습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지금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정신질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뒤에 차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판단을 못하는 인지 기능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 공격심이 너무 가득 차서 내 분노나 화를 이런 식으로 누구를 괴롭게 함으로써 뭔가 막 그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서 연못이 막 파도가 치면 거기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이런 식의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지금 저는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뭐 거의 장난 전화라는 걸 알겠지만 또 그냥 이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찝찝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 폭발물 뭐 제거반 뭐 출동하고 막 그 뭐 사람들 와서 또 그 안에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개시키고 그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불필요한 그런 그 사회 비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허위로 신고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 특공대 나왔죠. 그다음에 지역경찰 나왔죠. 소방, 군당국, 수색견도 4마리 나와가지고 143명 공무원들이 4시간 동안 폭발물을 갖다 수색하고 주민들도 모두 대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서역에는 91명의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2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하고 승객들 출입 통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보통 선량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자기는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장난 전화다 이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금전적인 손해, 형사적인 손해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금전적인 손해 그거를 요즘 말로 금융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치료. 왜 안 웃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웃어야 되는데. 자, 백 기자,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는 아니죠. 이 집행유예. 저도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실형 선고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이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게 구속 기소됐던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래도 5개월 형기를 살았다라는 거, 그 사이에 그래도 반성할 시간을 좀 줬다라는 거, 이 두 개를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간단한 단순한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그냥 벌금 내고 끝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잖아요. 미개에 의한 거짓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것 외에 아까 금융치료라고 하셨죠? 예. 금융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 이제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더 청구를 하는 편이고요. 예. 이 사람이 집행유예 받고 끝이 아니에요. 이거 100% 소송합니다. 국가에서 민사소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경마장에 폭발물 신고했다.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뭐 수색, 뭐 검거에 투입됐던 현장 인력들 폭발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위자료로 경찰관 40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10에서 40만 원씩 해서 총 6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출동하고 많은 물량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비율도 올라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